눈먼 아비의 개안 수술비를 위해 원수의 집안에 스스로 액바지 며느리가 되어 들어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첫날 밤 화려한 비단 홀레복 아래에 죽은 자의 피가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쉼표처럼 품고 나타나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 집의 명당 기우는 이미 끝났으니 내가 이 주머니를 여는 날 이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 결국 가문의 수치라며 산속 폐가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마는데 찢어진 비단 주머니 하나에 눈물을 삼키며 10년을 기다린 효녀의 소름 돋는 반격.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꾼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비바람이 치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초가삼간에 한 부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조정에서 청렴하기로 이름 높던 지간이자 선비였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눈까지 멀고 가상까지 탕진한 채 유배지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맹진사와 그의 외동딸 담비였습니다. 맹진사는 과거 박진사의 비리를 캐내려다 도리어 영모의 누명을 썼고 모진 고문 끝에 두 눈의 시력마저 잃었습니다. 담비는 꽃다운 나이였으나 비단 옷 한 번 걸쳐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얻어온 쉰밥을 물에 말아 아비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그녀의 일장이었습니다. 아비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갔고 의원은 은전 열량이 넘는 귀한 약재가 아니면 개안은커녕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담비야, 내 눈이 너의 앞길을 막는구나.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뜨면 내가 좀 편해질까 싶어 밤잠을 설친다. 맹진사의 탄식에 담비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아비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비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세도가인 박진사가 담비를 찾아왔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가문에 닥친 살을 막기 위해 담비를 아들의 액바지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검은 제안을 합니다. 성금으로 은전 열량을 내놓겠다는 그의 말에 담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집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지로의 초대였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약값을 먼저 주십시오. 담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진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은전을 내놓았습니다. 담비는 그 돈으로 아비의 한 달치 약재를 구한 뒤 마지막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맹진사는 딸이 부잣집의 수양딸로 가는 줄로만 알고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우리 담비가 복이 많구나. 그 집 명문가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운 옷도 입고 살 거라. 담비는 아비의 마른 발을 어루만지며 흐르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맹진사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보관해온 찢어진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갑오이자 이 아비의 피가 묻은 적삼 조각이 들어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이것을 보며 우리 가문의 정직함을 잊지 말 거라. 화려한 비단 홀레복 대신 찬바람이 스미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축복 대신 가문의 저주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가마에서 내던져진 담비.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귀신이 나온다 하여 고을 사람들조차 발길을 끄는 산 밑 폐가였습니다. 박진사와 그 식구들은 담비가 그곳에서 굶어 죽거나 산짐승에게 물려 자취를 감추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담비는 쓰러진 문짝을 세우며 품 안에 숨겨온 피 묻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무언가 거대한 결심을 굳힌 듯한 서늘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담비는 거미줄이 가득한 방안을 손수 닦아내고 뒷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와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받아온 것은 오직 아비의 약값을 위해 떼어놓은 은전 몇 냥과 수치스럽게 내던져진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곳이 바로 아버지를 다시 세상의 빛으로 모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담비는 아비가 준 비단 주머니 속에서 적삼 조각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적삼 조각의 핏자국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폐가는 단순히 허물어진 집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직관들과 함께 조선 최고의 명당이라 점 찍어두었던 땅의 기운이 뭉친 혈자리 위에 세워진 곳임을 말입니다. 고을에는 곧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폐가로 쫓겨난 박진사댁 며느리가 밤마다 뒷산 선앙당 나무 아래에서 곡소리를 내며 맨손으로 땅을 파헤친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녀가 미쳐서 귀신과 대화를 한다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폐가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담비가 밤마다 땅을 팠던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비에게 배운 지관의 지혜를 이용해 그 땅 밑에 잠들어 있던 수백 년 된 약초의 뿌리를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밤마다 땅속 깊은 곳에 심판의 기록이라 불리는 박진사의 비리 서찰들을 하나씩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때가 되면 그 진실을 토해낼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폐가에 머문 지 1년이 지날 무렵 담비는 마당 구석에서 떼국물이 흐르는 쌍둥이 남매를 발견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돌던 거지 아이들이었지만 담비는 아이들의 눈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아껴둔 은전을 털어 아이들을 거두었고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다라며 정성을 다해 글과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비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놀라운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한 번 읽은 문장을 결코 잊지 않았고 딸은 담비의 비단 주머니에서 나는 향기만으로도 병자의 고통을 읽어내는 의술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박진사의 처 최씨 부인은 담비가 폐가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인들을 보내 그녀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밤마다 선앙당에서 가문을 저주하는 짓을 벌인다는 것을 다 안다. 당장 그 땅 속에 묻은 것이 무엇인지 풀어라. 하인들이 폐가의 마당을 헤집고 선앙당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분명 담비가 무언가를 묻는 것을 보았다는 하인들의 말과 달리 땅속에서는 썩은 나무 뿌리와 흙덩이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분에 못 이겨 담비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담비는 쓰러지지 않고 고개를 들어 최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 숨겨진 비단 주머니가 순간 번쩍하고 빛을 낸 듯했습니다. 마님, 땅은 정직한 사람에게만 그 속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마님의 눈에는 도끼와 탐욕만 가득하니 대지의 진실이 보일 리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곧 이 가문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나 그때 저를 찾으셔도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담비의 기백에 눌린 하인들은 뒷걸음질 쳤고 최씨 부인은 알 수 없는 공포에 몸을 떨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폐가로 쫓겨난 지 어느덧 10년. 담비는 그곳을 단순한 피신처가 아닌 장차 조선을 뒤흔들 인재들을 길러내는 요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밤마다 그녀가 선앙당 밑에 묻었던 것은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내릴 심판의 씨앗이었습니다. 박진사 가문의 기운이 서서히 말라가며 재산이 잿더미로 변해갈 때 담비의 폐가에서는 지혜와 덕망의 꽃이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찢어진 비단 주머니의 주인이 다시 세상으로 나설 때 어떤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월은 화살보다 빠르고 인과응보는 귀신보다 정확했습니다. 한때 고을의 세도가라는 이름 앞에 날개를 접었다던 박진사 가문에는 10년 전 담비가 남기고 간 저주와도 같은 예언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곡간은 원인 모를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고 믿었던 장사꾼들은 돈을 챙겨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괴이한 것은 박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담비의 피 묻은 주머니를 본 이후 그는 헛것을 보며 밤마다 비명을 질렀고 끝내 정신을 놓아버린 채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년이다. 그 폐가에 사는 그년이 밤마다 내 목을 조르고 있어. 아버님, 제발 그 비단 주머니를 치워주십시오. 아들의 처절한 비명에 박진사는 머리칼이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가산을 털어 용하다는 무당을 불렀으나 무당은 집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피를 토하며 도망쳤습니다. 이 집은 이미 죽은 자들의 피냄새가 진동을 하오. 땅의 기운이 뒤집혔으니 열흘 안에 상복을 입게 될 것이오. 박진사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산밑 폐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폐가에 담비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가문은 결코 재기할 수 없으리라 확신한 것입니다. 그 무렵 고을 입구에는 낯선 청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도포 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이 청년은 담비가 10년 전 폐가에서 거두어 길렀던 그 거지 아이 한결이었습니다. 담비의 가르침 아래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했던 그는 마침내 장원급제를 하여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 고을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결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고을 사람들이 10년간 박진사에게 당해온 수탈과 담비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의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담비를 없애기 위해 하인들을 시켜 폐가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 요사스러운 년을 태워 죽여야 우리 가문이 산다. 당장 가서 폐가와 선앙당 나무에 기름을 부어라. 하지만 하인들이 기름통을 들고 산에 오르던 그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담비가 10년간 맨손으로 땅을 팠던 그 선앙당 나무 아래에서 눈부신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무엇이냐? 땅이 갈라지고 있다. 하인들이 겁에 질려 물러설 때 담비가 천천히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그 찢어진 비단 주머니가 안겨 있었습니다. 박진사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 밤 땅이 10년간 삼켰던 진실을 토해낼 것이니 와서 제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이다. 박진사는 홀린 듯 폐가로 달려왔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담비의 손에 든 비단 주머니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내년이 훔쳐간 우리 집안의 가보가 거기 들었지? 내놔라. 그것만 있으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순간 숲속에서 수십 명의 역졸들이 횃불을 밝히며 나타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병력 같은 고함과 함께 한결이 마패를 치켜들며 박진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진사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어사라니? 이 고을의 어사가 웬 말이냐? 담비는 차갑게 웃으며 박진사의 눈앞에 비단 주머니를 풀어 헤쳤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10년 전 아비의 피가 묻은 적삼 조각, 그리고 놀랍게도 박진사가 담비에게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던 그 황금 거북 인장이었습니다. 이 인장은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대감님께서 10년 전 스스로 땅속에 묻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밤마다 땅을 팠던 것은 당신의 저주를 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묻었던 비리의 증거들과 가보를 땅의 기운으로 찾아내어 오늘 이 날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담비의 목소리는 사냐를 울렸습니다. 한결이 서슬 퍼런 목소리로 박진사의 제목을 읊었습니다. 박진사는 들어라. 10년 전 맹진사를 모함해 눈을 멀게 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한 죄 없는 여인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인권을 유린한 죄, 그리고 국고를 횡령의 갑오로 위장한 죄. 이 모든 진실이 이 비단 주머니와 땅속의 서찰들에 기록되어 있다. 박진사는 자신의 아들이 미쳐가던 이유, 가문이 몰락하던 이유가 담비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땅의 기운을 거슬렀기 때문임을 그제야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다. 내 가문이, 내 황금이. 박진사는 분에 못 이겨 피를 토하며 담비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찢어진 비단 주머니 하나에 원한과 희망을 동시에 담았던 담비. 마침내 원수를 무릎 꿇리고 진실을 밝혀낸 그녀의 앞에 이제 마지막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진사의 몰락보다 더 간절했던 눈먼 아비의 세상이 밝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담비가 10년간 정성으로 길러낸 약초는 아비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박진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자리,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의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결의 명에 의해 박진사의 가사는 몰수되어 그간 고통받던 고을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누명을 쓰고 갇혀있던 이들은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비에게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고 절실한 마지막 수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결아, 어서 아버님을 모셔오너라. 이제 땅이 허락한 마지막 선물을 꺼낼 때가 되었다. 담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밤마다 맨손으로 파헤쳤던 선앙당 나무 아래 가장 깊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이하게도 겨울의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빛을 내뿜는 작은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담비가 10년간 자신의 눈물과 지극정성으로 길러낸 전설의 약초 만년삼이었습니다. 배경음 가야금의 섬세한 떨림이 감정을 고조시킨다. 잠시 후 광군들의 부축을 받으며 백발이 성성한 맹진사가 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한 채 허공을 더듬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담비야, 내 딸 담비야, 어디 있느냐? 어사 사또가 너를 구했다고 들었다만 이 아비는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타들어가는구나. 담비는 아비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소녀 여기 있습니다. 10년간 아버지를 속이고 원수의 집안에서 액바지 노릇을 하며 폐가에서 살았사오나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담비는 소중하게 캔 약초의 즙을 내어 아비의 마른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간직했던 찢어진 비단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비밀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피 묻은 적삼 조각 사이에 감춰져 있던 가문의 진짜 갑오이자 영롱한 빛을 발하는 옷가락지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옷가락지는 땅의 정기를 머금은 물건이라 진심 어린 효심이 닿는 날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이라고요. 담비는 옷가락지를 아비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약초를 바른 아비의 눈 위를 비단 주머니로 살며시 덮었습니다. 그 순간 맹진사에 닫혔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눈동자로 새벽의 여명이 스며들었습니다. 맹진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던 풍경이 서서히 선명해지며 눈앞에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어린아이 같던 딸은 어느덧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담비야, 내 얼굴이 보여. 세상이 이토록 밝았더냐. 내 딸, 고운 내 딸아. 맹진사는 딸을 껴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결과 고아, 아이들, 그리고 마을 백성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독한 원한과 복수로 시작되었던 10년의 세월이 비로소 효심의 기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담비는 나라에서 내린 정절문을 사양하고 다시는 눈먼 아비가 고통받지 않도록 아비와 함께 그 폐가 터에 작고 소박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거두어 길렀던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담비는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욕심은 땅에 묻고 덕은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땅은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돌려줄 것이다. 박진사의 가문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찢어진 비단 주머니를 품고 폐가에서 기적을 일궈낸 담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산 밑 폐가 터를 지날 때면 10년간 땅을 파며 진실을 기다렸던 한 여인의 숭고한 그림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아비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꺾이지 않는 지혜가 만들어낸 승리. 연희의 옷가락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인간 존엄의 증표였습니다. 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담비가 품었던 그 희망의 비단 주머니가 닿기를 바랍니다.